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송유진이고요. 같이 만든 선생님은 저와 같은 동기인 김진아 선생님입니다. 저와 진아 선생님은 학과에서 지구과학실의 총무와 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하지만 재미있게 망원경을 소개하고 또 망원경을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영상이고요. 영상의 수준은 초중고 상관없이 가볍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망원경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 저희는 특히 굴절 망원경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굴절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원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품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실제로 부품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망원경의 부품 조립 방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간단하게 파인더를 정렬하는 방법과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짧게 확인할 수 있는 OX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배운 것 정리를 하기 전에 별자리 이야기와 관측 관련 프로그램 소개도 하니 재밌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밤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밤하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조용하고 또 구름 한 점 없는 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높은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이나 또 아름답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달을 바라본다면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별이나 달 등을 우리는 천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밤하늘에서 별, 달, 그리고 목성이나 화성 같은 행성까지도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러한 천체를 조금 더 가깝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천체를 조금 더 가깝게 관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러한 밤하늘의 천체를 가깝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주비행사처럼 우주에 직접 가기도 힘든데 말이죠. 힌트는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바로 망원경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천체 관측소나 혹은 학교에서 망원경을 이용해서 별을 관측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직접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TV나 책 등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로 이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천체 망원경이 무엇일까요? 천체 망원경이란 간단하게 하늘의 천체를 관찰할 때 쓰는 망원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러한 천체 망원경은 크게 렌즈를 쓰는 굴절 망원경과 거울을 쓰는 반사 망원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망원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천체 망원경은 크게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 두 종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을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대물 렌즈는 천체와 가까운 쪽의 렌즈를 말합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과 더 가까운 쪽의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안 렌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쪽의 렌즈입니다. 즉, 우리가 눈을 대고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물 렌즈를 볼록 렌즈로 쓰는 굴절 망원경 중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은 드물 렌즈와 저반 렌즈가 볼록 렌즈로 이루어져 있는 망원경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절 망원경은 렌즈를 이용하여 빛을 굴절시키고 모아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굴절 망원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굴절 망원경은 경통 내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굴절 망원경은 관측하여 얻은 상이 비교적 어둡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밝은 천체인 달이나 행성 등을 관측하는 데 더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대물렌즈가 거울로 이루어진 반사망원경 중 뉴턴식 반사망원경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뉴턴식 반사망원경은 주경이 오목걸로 되어 있어서 빛을 모아주고 이를 경통 속 표면 거울이 반사시켜 천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반사망원경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이러합니다. 거울을 이용하여 반사시켜서 상을 맺히게 하는 망원경의 반사망원경이라고 했는데요. 반사망원경은 주경과 사경이 거울로 되어 있어서 빛을 모으고 반사시켜 상을 맺히게 하므로 반사망원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사망원경은 굴절망원경에 비해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의 어두운 성운이나 성단 등을 관측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경통의 한 면이 뚫려 있어서 경통의 내부에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여 상이 흔들리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망원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주로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지금부터 편하게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을 굴절 망원경이라고 말하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다음으로는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은 대물 렌즈가 볼록 렌즈로 되어 있어요. 이때 저 멀리에 있는 별이나 행성에서의 빛은 지구와 너무나 멀리 있어서 우리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답니다. 이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대물 렌즈에서 통과되며 꺾이면서 한 점에서 모이는 곳이 생겨요. 빛이 모여 만나는 점을 이때 초점이라고 합니다. 이 초점에는 우리가 바라보고자 한 물체가 아주 작게 거꾸로 된 채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아주 작은 상을 물체로 보고 저반 렌즈가 이 상에서 나오는 빛을 다시 굴절시켜요. 굴절시킨 빛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눈은 빛이 직진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을 따라 쭉 가서 빛이 모이는 곳에 큰 허상이 맺히게 되고 우리는 이 상을 관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체망원경의 부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체망원경의 부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리, 몸통, 머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리 부분에 대해 살펴볼게요. 천체망원경의 다리 부분에는 삼각대, 그리고 삼각대 연결부, 그리고 삼각판이 있습니다. 우선 삼각대는 천체망원경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넛 모양의 연결부는 이 세 개의 삼각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은 이따가 조립할 때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판은 천체망원경의 부품을 잠깐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천체망원경의 몸통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천체망원경의 몸통 부분의 핵심 역할, 가대입니다. 이 가대의 아랫부분에는 연결부와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윗부분에는 천체망원경의 경통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대에는요, 천체망원경 움직일 수 있게 또는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고정나사가 있는데요. 이 고정나사를 풀면 이렇게 가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대에 연결하는 부품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가대에 구멍 뚫린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요 추봉이라는 부품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추봉의 역할은 이따가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가대에 연결하는 부품의 두 번째, 바로 미동나사입니다. 이 미동나사는 가대의 요 부분에 꽂으면서 선체 만원경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싶을 때 쓰는 부품입니다. 3. 아까 추봉 얘기할 때 같이 쓰는 부품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렇게 무거운 무게추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무게추는 추봉에 연결해서 선체 만원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 부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기다란 경통입니다. 경통의 앞부분에는 손님 벗겨주실래요? 이렇게 안에 렌즈 보이시나요? 렌즈가 달려있어요. 선체 만원경에 선체의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통 부분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경통 밴드가 달려있습니다. 이 경통 밴드는 아까 가대에 연결하는 부분이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통에 달려있는 부품도 있는데요. 경통에 달려있는 부분은 이 파인더라는 작은 만원경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찾을 때 사용하는 만원경입니다. 이 파인더 안에는요, 선체 만원경의 파인더 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십자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인더라는 만원경을 경통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파인더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 파인더 거치대는 여기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경통의 뒷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 경통의 뒷부분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품이 있는데요. 바로 천정 프리즘과 접안 렌즈, 아이피스라는 부품입니다. 이 천정 프리즘은 선체 만원경으로 선체를 관측할 때 보기 편하게 빛을 꺾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에 보시면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선체 만원경으로 모아진 빛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아이피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직접 가까이 대서 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망원경을 조립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선생님이 혼자 조립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미리 이렇게 조립을 해왔는데요.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상어대 연결부 부분이랑 상어대 다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연결하는 부분에는요, 이렇게 나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풀어보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를 풀어서 연결을 시켜서 나사를 조여주면요, 네,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잘 연결하시면 되고요. 네, 아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나사가 또 있습니다. 이 나사는 다리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균형이 맞도록 여러분들이 다리를 조절해서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네, 이렇게 다리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키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각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판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볼트와 너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삼각판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이 삼각판에 나사랑 여기 이 안쪽에 이 철사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볼트를 아래에서 위로 넣고요. 그 후 나사를 끼워서 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세 군데를 고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와서 주의하실 게 이 부분, 이 철사 부분이 삼각판과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리를 고정시킬 때는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다리 부분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립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여기 앞부분에 우리 부품 설명할 때 봤을 거예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연결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이 지구의 북쪽에다가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어플이나 혹은 뭐 나침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북쪽을 향할 수 있도록 맞추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북쪽, 이쪽을 향하도록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완성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망원경의 몸통 부분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통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죠? 네, 바로 여기 있는 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대를 보면은요, 여기 아랫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아랫부분에 나사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줄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나사는 반시계 방향으로 조여주고 시계 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이제 풀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동그란 부분이 있고 여기 홈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 우리 뾰족한 부분이 있었죠? 뾰족한 부분을 여기 홈 부분에 맞출 거고요. 이 동그란 부분과 여기 동그란 부분을 맞춰서 끼워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게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나사를 여기 아래에서 위쪽으로 끼워줄 겁니다. 꼭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가대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가대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조여주면은 완성입니다. 네, 우리 가대를 설치하고 나면은요, 이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우리 부품 설명 때 배웠지요? 이 나사를 이용하면 이렇게 가대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가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나사를 이용하는데, 우리 경통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그 다음에 추봉이 묻히는 부분은 아래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해서 꼭 조여줘야 됩니다. 꽉 조이지 않으면 경통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꽉 조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추봉을 여기 가대 아래쪽에 달아볼 건데요. 네,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구멍에다가 넣어서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네,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이게 추봉이 달린 거고요. 추봉의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는요, 낙하 방지 나사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풀고, 자, 이렇게 엄청 무거운 이 무게추를 꼭 두 손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얘를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주시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두고 나사를 이렇게 조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낙하 방지 나사를 아래다가 네, 잠가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고요. 이 낙하 방지 나사는 이렇게 추가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 방지해주는 그런 나사입니다. 다시 다음으로는요, 이 미동 나사를 여기 꽂아볼 건데요. 자, 여기 가대에 보면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나씩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한 부분, 아래쪽에 한 부분을 다시면 되는데, 이 미동 나사를 보면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 부분은 여기 이 작은 철의 홈 부분에다가 끼워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끼워보면은요,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넣고 끼우면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쪽 아니면 이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끼워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조작하기 편하려면 같은 곳에 꽂아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방금처럼 잘 끼우시면은요, 이렇게 여기를 돌아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또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혹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망원경의 머리 부분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부분의 가장 핵심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네, 경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통에는 이제 두 손으로 받쳐주시고요. 이쪽에 보면 밴드 부분, 여기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가드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사가 들어가는 두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혼자서 조립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조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에 맞춰서 끼워준 다음, 네, 선생님이 잡고 계시니 저는 나사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으로는 파인더 거치대를 이 경통에다가 꽂아볼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나사를 조금 풀어서요. 이렇게 넣고 다시 조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파인더가 있습니다. 파인더는 또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마 이렇게 고정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천정 프리즘을 여기 경통의 뒷부분에 달아줄 건데요. 여기 나사가 있어요. 나사를 조여주면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프리즘의 방향이 있을 텐데 이 프리즘의 방향대로 우리 저만렌즈의 뚜껑을 빼서 넣어줄 거예요. 넣고 나사를 조여줄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점은 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두면은 파인더와 이 저만렌즈를 보는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네, 넘어가는 거, 네,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관측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망원경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정나사가 있어요. 이 고정나사를 풀고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추와 이 경통에 무게가 맞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해줘야 되는데 어디로 휘고 있죠? 네, 추로 이렇게 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추 쪽이 조금 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안전하게 넘어가서 추를 조금 더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여보면 아직도 추가 조금 더 무겁네요. 조금 더 앞쪽으로 살짝 옮겨서 이렇게 보면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게 중심을 맞췄다는 뜻이고요. 균형이 맞는지 알아볼 곳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경통 부분입니다. 경통이 좌우로 떨어지지 않는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놓아도 네, 좌우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균형이 잘 맞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 추와 경통, 그다음에 경통의 좌우 균형을 맞췄다면 여기 있었던 나사를 다시 닫아서 고정해주면 무게중심 맞추기는 끝입니다.
망원경을 분해해 볼 건데요. 처음에 우리 조립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반 렌즈를 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반 렌즈를 빼고 전장 프리즈를 빼고요. 다음 동나사도 빼고요. 그 다음에 추를 또 이렇게 안전하게 두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잘 잡고요.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요. 부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두 손으로 또 다시. 이래서 같이 해야 돼요. 네, 영상 잘 보았나요? 네, 다들 망원경에 대해서 이제 박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번 코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껏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하려고 룰루랄라 나갔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천체를 관측하기 좋은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날씨는 어때야 할까요? 바로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여야 합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거나 구름이 너무 많이 껴있으면 당연히 별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미리 휴대폰 어플 등으로 관측할 시간대의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소는 어떤 곳이 좋을까요?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주변에 불빛이 적은 장소예요. 도시 지역의 조명들 때문에 빛이 산란하여 밝아지는 빛공해가 일어나면 밤하늘이 밝아진답니다. 밤하늘이 밝아 별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스카이글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밤하늘이 어둡지 않으면 천체들을 관측하기 어렵답니다. 여러분들이 천체를 관측하게 된다면 최대한 하늘이 깨끗한 날, 어두컴컴한 밤하늘에서 천체를 관측해 보도록 해요. 네,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두 번째로는 망원경 없이도 하늘에서 눈으로 찾을 수 있는 별자리를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소개해줄 별자리는 북쪽하늘 별자리인데요. 북쪽하늘 별자리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항상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별자리가 지표 근처에 있어서 주변의 산이나 건물에 가리거나 또 지구의 대기의 영향으로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어찌되었던 북쪽 하늘 별자리 중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은 봄과 여름, 초, 저녁에 잘 보이는 별자리인데요. 국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다음으로 카시오페이아 자리는요. 가을과 겨울, 초, 저녁에 쉽게 볼 수 있고 알파벳 W 혹은 M 모양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두 별자리는 주로 밝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모양도 특이하여 찾기 쉽답니다. 또 항상 북쪽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북극성을 찾는 데도 이용되어서 옛날 사람들은 나침반이 없을 때 이 북극성을 찾아 북쪽이 어디 있는지 찾았었답니다. 방금 선생님이 카시오페이아 자리랑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요. 별자리를 간단히 표현해 보았어요. 짜잔! 네, 왼쪽은 W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자리, 오른쪽은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인데요. 이 사이에는 이렇게 반짝이는 북극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북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북극성이 아니라 시리우스라는 별입니다. 그러면 북극성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북극성은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북두칠성으로부터 이렇게 각각 5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카시오페이아 자리나 북두칠성을 찾으면 북극성을 찾는 데 유용하겠죠? 네, 다음에 하늘에서 찾기 쉬운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인데요. 쌍둥이 자리는 겨울철 별자리입니다. 여기에 알파별인 카스트로와 베타별인 플룩스는 각각 2등성, 1등성으로 하늘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별자리가 보이면 쌍둥이 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겨울철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는 밤하늘에서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오리온 자리 역시 모양이 특이해서 밤하늘에서 찾기 쉬운 별자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혹시 견우와 직녀 얘기 들어봤나요? 네, 매년 음력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 소개해드릴 별들의 이야기랍니다. 주인공은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와 검은고 자리의 베가입니다. 베가는 푸른색의 영등송으로 하늘에서 네 번째로 밝은 별이고 알타이르는 베가보다 약간 어두운 0.8등성의 별인데요. 알타이르와 베가는 매년 음력 7월 7석에 은하수를 두고 가장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각각 알타이르는 견우성, 베가는 직녀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견우성은 염소 자리의 다히드 별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알타이르가 견우성인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답니다. 이 두 별은 워낙 밝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별들이기도 하답니다. 네, 점점 재미있어지지요. 다음으로 알려줄 별자리는 백조자리입니다. 백조자리의 알파별인 데네브는 우리에게서 1500광년 떨어져 있는 높은 온도의 푸른 별로서 반경이 무려 태양의 수십 배나 되는 별이에요. 밝기는 1.3등성으로 1등성인 별 중 어두운 별에 속하지요. 백조자리의 X-1은 백조자리의 천체 중 하나인데 블랙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네, 신기하지요? 백조자리는 밤하늘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으로 보인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의 대삼각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검은고 자리의 베가,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 백조자리의 데네브가 각 별자리에서 각각 밝게 빛나는데요. 이 세 개의 별이 밤하늘에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모두 재미있었나요? 아, 근데 지금 아쉬워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눈으로 못 보는 하늘의 모습도 언제든지 보고 싶다고요? 다양한 천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네, 별자리 구별하기가 또 어렵다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천체 관련 프로그램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스텔라리오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우리나라의 하늘이든 다른 나라의 하늘이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스텔라리움을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 조금 더 간단히
어플로 별자리를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별자리표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이 어플은 안드로이드든 iOS든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고요. 조작 방법도 간단하답니다. GPS를 이용해서 경도와 위도 값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고 별자리, 행성, 은하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 영상에서 배운 것을 정리해보는 OX 퀴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두 많이 맞추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경통이란 망원경과 삼각대를 이어주는 천체 망원경의 부품이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바로 X입니다. 망원경과 삼각대를 이어주는 천체 망원경 부품의 이름은 가대였습니다. 맞추셨나요? 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천체 망원경의 무게추는 무거움으로 두 손으로 들어 안전하게 조립해야 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바로 O입니다. 무게추는 무거움으로 두 손으로 조심히 들어야 하며 투봉에 무게추를 달고 낙하방지 나사도 꼭 끼워야 한다는 점 모두 기억나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반사 망원경은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가 볼록 렌즈로 되어 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케플러식 굴자 망원경이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가 볼록 렌즈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도심 한복판이 시골보다 별을 관측하기에 적합하다. OX. 정답은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도심 한복판보다 시골이 빛공해가 더 적어서 천체를 관측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 OX 퀴즈를 모두 맞추셨나요? 네, 모두 이 영상을 보고 천체와 망원경에 대해 더 잘 알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